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주의 예시는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주라는 거는, 이 사주 팔자라는 거는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거를 단순히 이제 오행으로만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수와 임수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이 정화와 병화를 구별하지 못한 채로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사오미가 왔을 때 이 화가 강해진다고 할 것이고, 이 해자축이 왔을 때 이 수가 강해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에도 임수와 계수가 있고 화에도 이제 병화와 정화가 있는 것처럼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고 음과 양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저희가 이제 적천수나 이제 고서에서 말하는 음양 순역설을 따르는 그런 방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도 보면은 기존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개해도 겁재라고 하고, 이 정사도 일주가 이제 일주로만 봤을 때 겁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해일주도 겁재고 임자일주도 겁재고 이 정사일주도 겁재고 이 병오일주도 겁재가 되는 게 이제 음양의 법칙에 맞지가 않는 거죠. 사계절의 순환을 잠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음양 순역설에 따르면 음과 양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원문에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임수와 계수를 보면은, 임수를 보면 기존 12현상에서 임수가 오화에서 태잖아요. 그러니까 오화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임수가 오화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자수에서 제왕이 되잖아요. 제왕. 그러니까 이 자수에서 임수가 강한 거는 맞단 말이에요. 제왕이고, 그 임수는 양에서 음으로 갔고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매우 웅축을 하고 하강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의 오행을 보고 매우 압축하고 웅축하고 하강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아니라 이 다 임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수. 그럼 임수의 반대편에 있는 개수는 거꾸로 이 자수에서 태어나겠죠. 음양 순역설에 의해서 둘은 반대 방향의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음양은 대등한 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수는 거꾸로 음에서 양으로 이동을 했고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개수는 오행으로만 보면 수지만 임수와 전혀 다른 사계절의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와 개수가 둘 다 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응축하고 하강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임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개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양으로 가니까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의 순환 자체는 음에서 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수가. 그래서 개수 일간이나 이제 이런 신금 일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우 까다롭다고 했죠. 그 성향을 파악하기가. 이게 누가 봐도 오행으로만 보면 음 중에 음인데, 이런 사계절의 순환은 음이 아니라 이제 양처럼 이쪽에서 매우 힘을 받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의 특징이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음과 동시에 내가 잘난 거를 누군가 알아봐 줬으면 은근히 뽐내는 거죠. 은근히. 그러니까 병화와 무토 같은 글자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잘난 척을 하는데, 이 개수와 신금 같은 글자는 은근히 뽐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애매한.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런 글자가 있으면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본인 자체도 좀 까다로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이죠, 상대하기가. 그런 글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와 개수는 오행은 같지만 이제 음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수가 이쪽으로 운동을 한다면 개수는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량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단순히 수가 강하다, 수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임수가 강한지 개수가 강한 건지, 개수가 약한 건지 임수가 약한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사주를 다시 보시면은 개해 일주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사죠. 정사월 개묘년 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지금 지금 신해 대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
이게 지금 기존대로 하면은 뭐 화 이렇게 해가지고 수화상쟁이라고 해서 둘은 뭐 대등하게 지금 뭐 충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월생이잖아요. 사월생이라는 거는 사계절의 순환이 이 정화가 사오미에서 강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태양이 한낮에 강하죠. 달은 낮에 뜨는 게 아니라 밤에 뜬단 말이에요. 촛불은 어두울 때 필요하죠. 근데 이 지금 정화잖아요. 정화는 사화에서 힘이 없겠죠. 왜냐면은 이 오화에서 절정을 이루는 건 병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화에서 제왕이 되니까 병화가, 그러면은 병화랑 음양의 관계에 있는 정화는 힘이 없겠죠. 이 오화에서 태죠. 임수와 같이 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화가 이쪽 자수에서 태잖아요. 거꾸로. 그럼 그래서 병화는 이렇게 운동을 하죠. 매우 확산 상승하고 양 중에 양이죠, 이 병화가. 그럼 정화는 거꾸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는 이 해자축이라는 시간과 공간, 겨울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힘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화에서 정화가 지금 이 화가 강한 게 아니죠. 항상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월에 또 개수예요. 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사오미에서 절태양이죠. 그쵸? 그러면은 반대로 이 사오미에서 개수가 로광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임수와 개수는 음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오미니까 걸록 중에, 개수가 걸록 중에 이 해수, 그러니까 아까 해자축에서 개수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해자축이니까 절이죠, 절. 그러니까 걸록 중에 절인 거죠. 이 개수 일간의 그 그릇의 크기가. 그러면 또 저희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화에서 이 수가 강하냐.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저희가 오행적인 생각인 거죠. 오행적인 거. 오행으로 볼 게 아니라 항상 이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12운성으로 음과 양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저희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그리고 물통 안에 있는 물방울, 그리고 여름에 기찻길 이제 그 선로에 보면은 매우 뜨거운 아지랑이가 보이잖아요. 그게 다 개수란 말이에요. 수증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개수가 이렇게 4월에서는 걸록이 돼가지고 걸록 중에 지금 이 해수에서는 절인 거죠. 그러니까 걸록 중에서도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 수많은 걸록 중에는 한 절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음간의 영역이잖아요. 음간의 영역.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몸을 쓰는 일을 하면 좋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음간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정화가 뭐죠? 편재죠. 편재. 이건 비견이죠. 근데 이런 비견이 있으니까, 비견이 이걸 만약에 겁재가 임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견이나 겁재를 임수로 쓰는 거랑 이 개수로 쓰는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개수는 이렇게 앞으로 매우 확산하고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근히 티를 안 내죠. 그러니까 개수가 겁재일 때가 더 애매하겠죠. 임수가 겁재일 때보다. 이게 그러니까 음간의 음이라 뭔가 겉으로는 투쟁적이어 보이지 않는데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매우 확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더 대단한 거죠. 임수보다. 그리고 이 정화를 편재로 쓰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십신보다 중요한 건 글자의 속성이죠. 저희가 이 편재를 그냥 글자를 보지 않고 십신의 단어로만 들으면 뭔가 투기, 그러니까 뭔가 확장할 것 같고 뭔가 넓힐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화라는 글자는 확장과 확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란 말이에요. 이 병화는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고 펌나고 가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병화와 반대로 운동하는 정화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매우 응축하고 임수와 같이 하강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도 넓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실속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실속 있는 투자,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게 막 병화처럼 뭔가를 넓히고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이 해자축에서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근데 이 계절 자체가 해자축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사업을 한다, 뭐 장사를 한다, 그럼 저희는 이 계절만 보고 답이 나온 거죠. 절대 늘리면 안 되겠죠. 해자축에서. 물론 사움이라고도 무조건 넓히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현실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해자축이나 신유술에서는
응축과 하강, 그리고 있는 것도 팔고 있는 것도 줄여야 되는 매우 실속 있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더더욱 이런 해자축에서는. 거기다가 이 정화가 이 원국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오미에서 병화가 매우 강해지니까 해자축에서 반대로 정화가 매우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에서 이 정화가 원국에서 격이 되죠. 그러니까 정화가 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편제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제를 정화로 쓰니까 그 글자 속성 자체가 매우 응축하고 하강하는데 이 운마저 이 해자축이 오니까 더 응축하고 더 하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우 실속 있게. 그러니까 편제를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는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해에서는 임수가 힘이 강한 거지 이 개수가 힘이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막 이 개수가 막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가 막 실물을 다 띄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안에서는 조용히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뒤에 물러나서 이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실속 있는 행위들을 해야지 이 사람이 직접 막 거기에 필드에 뛰어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겁재가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겁재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뒤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무언가를 이제 천천히 자기 시간을 갖고 좀 휴식을 취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금이 왔잖아요. 신금이 왔으니까 이 신금이 이분 입장에서는 편인이에요. 편인. 그러니까 만약에 인성을 물어본다.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편인이 맞죠. 왜냐면은 경금은 정인이죠. 이분 입장에서. 경금이 해자축에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활발히 쓰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신금이 여기 오니까 천간에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인과 반대 방향에 있는 병화, 이게 뭐 병신 합수돼서 글자가 묶여서 못 쓴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절이 왕인 거죠. 저희는 바뀌는 계절에 그냥 순응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이 오니까 병화를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신금의 반대편에는 병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 병화는 정제죠. 정제. 그러니까 정제를 쓰기가 실제로는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 지지가 중요하니까 이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재성에 관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이 정화를 쓰는 게 맞죠. 정화. 격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분이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이 계절을 가지고 이 글자들을 기준으로 물론 여기에 이 글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자들도 다 있죠. 위에 각각의 형태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상태에 맞는 각각의 형태에 맞는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십신의 글자들도 다 똑같이 있는 거죠. 오행들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해충이 된다고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생지충이라고 봐서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다. 잠깐 충하는 거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게 합이 아니라 충이다 보니까 충이나 왕지의 글자, 이렇게 왕지의 글자, 뭐 그런 환절기의 글자가 있으면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지지라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 천간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지지라는 게. 저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저희가 막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이 지지라는 게. 그래서 지장간의 글자도 있고 막 이런 운에 의해서 형충파해도 되고 지지와의 관계인 십이신살도 있고 공망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해충이 되고 왕지의 글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지가 않겠구나. 그냥 이제 뭐 이제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사회와 융화가 잘 가끔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안에서 이제 경쟁력도 길러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면역력도 더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경쟁력도 길러지고 그런 프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해석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자축에서는 이런 글자들이 강해지니까 이제 사오미에서 이런 글자들은 잘 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해자축이니까 그 실속 그리고 응축하고 하강하고 줄이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뭔가를 넓히고 확장하고 막 뭐 하나를 더 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성을 물어본다면 이런 편인이 맞고 편인스러운 학문이 맞고 정인보다는 이제 편인이 맞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왕지나 이런 지지에 생지충이 있지만 어쨌든 뭐 생지가 뭐 이제 막 시작하는 뭐 얼마 안 돼 뭐 약한 글자들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충이 나고 이런 왕지의 글자들이 있으면 순탄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음과 양을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오늘도 사주 예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또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